속력이 더 빠르다. 속력의 변화가 없다. 그럼 꺾임도 심하지 않다. 작다. 그래서 빨간색이 위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빨간색이 원래 라인에 가깝게 형성이 되고 파란색이 더 멀리 형성된다. 그죠? 그 이미지로 흘러가는 게 이제 굴절률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돼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처음 돈 벌면 어머니한테 무슨 색깔 내보고 사드려요? 빨간색. 어른들의 상징, 정력의 상징, 빨간색. 어른들은 시대의 흐름에 별로 변화 안 겪습니다. 푸른 청춘, 청춘들은 조금만 뭐 해도 거의 90도로 바뀌는 인생 경로가, 그죠? 그래서 많이 꺾인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요? 프리즘이 색깔별로 쫙 갈라주는 이 현상. 뭐라 불러? 스펙트럼. 그죠? 우리말로는 무지개. 그런 현상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굴절의 업그레이드예요. 색깔별로 달라진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색깔이 돼요?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이 굴절을 잘해요? 파란색이 잘해요? 파란색이 잘해요. 그래서 굴절률은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점점 내려간다. 그럼 바꾸어서 똑같은 굴절률인데 진동수를 X축으로 하면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란색이죠. 그러면 얘들은 점점 커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는 프리즘 분산이라고 하고, 그런 걸 프리즘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색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굴절의 업그레이드, 분산 현상과 연결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겠지? 분산. 그러면 이 분산에서 흘러가는 요 흐름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건데, 주로 문제는 하나의 라인을 그려주고 이 빛의 파장을 더 길게 만들면 어디로 꺾임이 이동할까? 뭐 더 짧게 만들면 어디로 이동할까? 혹은 진동수를 바꾸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빛깔을 집어넣을 때 경로가 어디로 바뀔 건가? 뭐 요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가 그거고, 그러면 지금 굴절만 보면은 굴절 자체의 법칙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굴절에서 분산으로 모이니까 또 뭔가 좀 디테일하게 많아지는데, 반사는 너무 심플해요. 그냥 전부 다 반사한다. 이것도 원래는 굴절 법칙을 응용한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반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반사의 종류가 고정단 반사가 있고요, 자유단 반사가 있어요. 이건 끝단자를 써서 끝자리가 고정되었느냐, 끝자리가 자유로우냐에 해당합니다. 이건 상대적인 건데, 밧줄에 묶어놓으면 고정단이고요, 밧줄 끝을 고리로 만들어서 링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놓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끝자리를 줄에다가 팔을 전달시킬 건데, 줄 끝을 묶어놓은 거 고정단, 자유롭게 움직여 놓으면 자유단이죠. 그럼 여기서 입사팔을 이렇게 생긴 걸 쫙 집어넣으면 쭉 지나가다가 끝에 묶여있으니까 여기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자라는 자극을 줬는데 얘들은 그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려는 이런 반항, 작용, 반작용을 만들겠죠. 그럼 일단 이게 지나가서 없어졌는데 이 자리는 얘 때문에 올라갔어야만 하는데 그걸 안 가려고 밑으로 하는 이런 자극을 새로 생성하죠. 그러면 방향성 없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가려는 이런 자극이 생겼으니까 왼쪽을 전파한다면 뒤집어진 형태가 나오죠. 파가 뒤집어졌다. 위상이 변했죠. 얼마나? 2분의 람다만큼. 180도만큼 변합니다. 근데 자유롭다면 이게 이렇게 된 게 들어간다면 가자 하면 이게 그냥 가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이걸 위로 올렸다 내려놓으니까 이게 그냥 팍 나오니까 지나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다시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상차가 제로가 됩니다. 고정단과 자유단은 끝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인데, 이건 밧줄로 보면은 당연히 보이지만 빛으로 보면은 속력 가지고 봅니다.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속력은 위가 더 빠르죠. 그럼 굴절률로 보면은 밑에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다가 반사하면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고정단이고요. 느린 곳에서 빠른 데로 가다가 반사하면 이게 자유단에 해당하죠. 외웁니다.
고정단은 공기, 물 공기에서 고정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요겁니다. 그래서 공기에서 물로 가다가 반사. 원래는 속력이 빠른 데서 느린 대로, 속력 빠르니까 굴절은 작은 데서 큰 데로 해서 요 세 세트를 다 외우되 기본 법칙이 여기 있으니까 보통 문제는 요거를 넘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추론해서 가는 거예요. 여튼 세 조합을 다 외워야 돼요. 뭐가 고정단인지, 뭐가 자유단인지. 왜 구분해요? 반사하는 것만으로 위상이 딱 변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 위상 변화는 나중에 회절 간섭에서 간섭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써요. 그래서 이 전체는 간섭. 그것도 반사가 있는 케이스로 넘어갔을 때 이게 다시 써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반사, 굴절, 전반사, 분산 해가지고 쭉 흐름이 다 나왔습니다. 그 6번을 보면은 속력이 2분의 1일 때 3m 떨어져 있다. 그럼 5초 후, 10초 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5초 후가 되면은 2.5밖에 안 되니까 아직 벽에 부딪히지 않았고 10초 후가 되면은 부딪혔죠. 그래서 5초 후에는 아직 부딪히기 전.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위로. 10초 후는 튕겨 나오니까 끝이 묶여 있으면은 반대로 뒤집히겠죠. 그래서 뒤집혀서 밑으로 뭐 이렇게 된 모양이다. 그죠? 반사되는 정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제 7번 보면 표시해 해놓은 걸 보니까 유리판과 밑에 그냥 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뭔데요? 파면이죠. 그럼 파면에 수직으로 해야 진행 방향이 나오니까 파면에 수직. 그 다음에 이 파면이 좌회전했으니까 진행 방향도 좌회전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걸 왜 그랬어요? 우리가 반사 굴절을 따질 때 입사각 굴절각을 어디? 법선각과 누가고? 진행 방향하고 이루는 거니까. 괜히 파면 놔두고 난 좀 바꿔도 할 수 있어 하면은 실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원론대로 진행 방향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요? 법선을 딱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입사각 이걸 굴절각이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입사 쪽이 여기 45도. 어디가 45도지? 파면하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게 45도. 여기가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가 45도. 그럼 얘는 파면하고 경계면하고 이루는 게 30도. 그럼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도 30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입사가 45, 굴절이 30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비례식을 못 만들죠? 뭘 해야 돼요? 사인. 그럼 요 세트하고 똑같이 가는 게 요 밑에 게 뭐 1이라고 합시다. 요 위에 게 유리로 들어가면 2라고 치면 얘하고 똑같은 거는 V하고 람다 쪽이 비례 관계고요. N 쪽은 반비례였죠. 그래서 45도 쪽은 밑에 1쪽이니까 1, 2이니까 여기도 1, 2, 1, 2고 여기는 2, 1이다. 라고 편가름을 1대 3, 3대 1로 만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장의 비와 속력의 비는 똑같이 사인 30도와 사인 45도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죠. 네. 그렇게 쭉 나오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진동수는요. 네. 굴절된다고 해서 파 하나, 고유한 파가 딱 하나 발생하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모습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고유성이 안 바뀌는 것처럼 파가 일단 생기고 나면 걔들의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뭐가 발생하지 않고 선은 진동수가 안 바뀌어요. 도플러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는 진동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1대1. 자, 여기서 다 했는데 이게 수심이 나오고 수심이 있는 그 물 표면에서 일어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면파라 부르죠. 수면파는 속력이 왠지 모르는데 수심의 루트배에 비례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파가 이게 진행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이런 거하고의 마찰이기 때문에 깊을수록 수심이 깊을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들도 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기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기를 루트 h를 집어넣고 여전히 1대2 대세를 따르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루트 안에 h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사인 45분의 사인 30도 얼마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럼 h는요? 루트 1, 루트 0은 할 수 없으니까 제곱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대 1에 해당하죠. 수심이 2대 1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판의 두께는 수심의 딱 반 정도에 해당하는 걸 실험을 쓰면 딱 이렇게 45도로 들어가서 30도로 꺾여 나오는 실험이 딱 가능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이런 현상 되겠습니까? 자, 뭐 이건 좀 기니까 잠시 끊어서 쉬고 와서 회절 간섭 보겠습니다. 자, B값 파동의 이제 메인입니다. 성질 중에서 회절 간섭. 아까 회절은 얘기했어요. 막혔을 때 그 너머에 이제 전달되는 뭐 그 흐름인데 그 정도는 파장이 길수록 좀 퍼짐이 더 심하고 그다음에 구멍이 좁을수록 또 퍼짐이 더 심하다. 뭐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간섭이죠.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독립과 중첩의 원리 할 때 이게 중첩된 결과에 해당하죠. 과를 보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모양이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두 개의 파가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파 하나, 둘 똑같은 모양으로 합쳐지는 게 있고 파 하나, 파 둘 이렇게 되는 게 있죠. 당연히 중간에 어정쩡한 건 있습니다. 간섭도 어정쩡한 간섭이 있는데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양극단 두 개를 우선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진폭이 2배가 될 테고 중첩이 그럼 이거는 정반대끼리 합쳐져서 아예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이름을 붙여서 얘들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 이걸 상쇄 간섭 혹은 소멸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계속 그려놓고 판단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이 모양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한 거지 빛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수치를 주죠. 뭘요? 하나하나의 위상이 아니라 두 개니까 두 개의 위상 차를 구합니다. 실제로 파 하나의 위상은 알 수가 없어요. 파 올 때 딱 잡아서 이 위상 얼마짜리 할 수가 없는 거죠. 잡더라도 계속 광속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만나는 두 개가 변하더라도 두 개의 차이는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계속 변한다 하더라도 이 차이는 계속 동일하죠. 그래서 이 위상차가 이 둘을 보면 아예 없거나 아예 한 파장, 두 파장, 온 파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정반대에 해당하니까 얘들은 반파장 혹은 2분의 3파장 이 흐름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두면은 수학에서는 그냥 원소 나열법이라서 규칙성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얘들은 얼마요? 2분의 람다의 짝수배. 주어가 뭐예요? 위상차가.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람다의 홀수배. 뭐가? 위상차가. 그래서 두 파가 왔는데 위상차가 짝수배가 되면 보강. 그래서 홀수배가 되면 상쇄가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제부터 따질 거는 이 위상차를 따지는 겁니다. 모든 간섭의 패턴을 찾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어 뭘 찾는다고요? 위상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차를 찾기 위해서는 위상이 변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상의 변화는 아까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상이 변했어요? 땅 반사했을 때 무슨 단 반사? 고정단 반사. 이건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죠. 고정단 반사를 한 번 하면은 2분의 람다, 두 번 하면은 0, 또 세 번 하면 다시 2분의 람다 해서 0 아니면 2분의 람다만큼의 변화가 생깁니다. 고정단 반사가 있을 때마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위상이 변한다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위상 얘기해놓고 위상이 변하는 게 뭐예요? 전파되는 거죠. 파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은 위상이 쫙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파가 전파되면서 얼마나 변했느냐를 알려면 뭘 얘기해야 돼요? 파가 이렇게 쫙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변했느냐. 이 지점에서부터 이 지점까지라고 할 거면 이 안에 파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찾으면 돼요? 거리 x. 거리를 구해서 이게 만약에 5람다다라고 하면 이 두 지점 사이 거리가 5람다. 람다의 정수배가 되면 똑같은 위상이죠. 아니면은 2분의 7람다다라고 하면은 2, 3, 4, 3까지 가고
2분의 람다 더 남았죠. 왜요? 똑같은 거 하고 반파장이 더 갔으니까 둘은 반파장이다. 원래는 람다로 나타내는 이걸 하고 싶은데 두 지점 사이에 거리를 찾아서 파장의 변화, 아니 파장의 변화, 그 위상의 변화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슨 길? 파가 전파한 그 길의 길이라고 해서 이걸 경로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상차란 경로차하고 고정단 반사 효과를 합친 결과다. 그럼 반사가 없으면 경로차만 찾으면 되죠. 그럼 경로차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겠죠. 그냥 쫙 달리면 우주 끝까지 달리니까. 그래서 이걸 우선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고정단 반사가 있냐 그걸 합쳐서 위상차에 의해서 홀수 짝수배 그 다음 마지막은 보강 상세를 따지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똑같아요. 여기서 순서가 좀 여러 단계가 거서 그렇지 순서는 똑같으니까 요 로직 그대로 읽어내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무조건 따져볼 텐데 반사가 있으면 두 개를 합쳐야 되고 반사가 없으면 하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첫 번째 반사가 없을 때